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인도의 달 무인우주선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선 비크람이 지난주 23일에 세계 최초로 달 남극 부근에 착륙을 성공했죠. 달 표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국가로는 구소련, 미국,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 달 표면의 광물을 채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수행할 거라고 합니다. 요즘 실제로 우주여행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우주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점과 같은 작은 지구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이런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화가 아닌 복을 주는 일들이 되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도 꾸준히 멋있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소식 들으셨죠? 네, 달 남극에. 저 여기서 처음 듣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요즘에 많이 화제가 돼서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달에 착륙해서 로봇가 이제 달 표면에 있는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집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할 거라고. 그 먼 곳에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리포트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그 우주에서 바라보면 점과 같은 작은 지구. 네. 그죠? 불교에도 네. 이 우주를 이제 표현할 때 뭐 소우주가 합쳐서 대우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삼천 대천 세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미시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나요? 네. 그 우리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분촌, 그러니까 요 뼘마디, 요 손가락 한 마디, 네.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앵앵거리는 모기와 같은 삶.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어렸을 때 네. 동네에 좀 높은 산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정말 자동차나 사람이나 너무 작게 보여서 아, 저기서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산 밑으로 내려오면 또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죠.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안목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작은 것에 집착하고 네,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성숙할수록 어른이 될수록 더 현명해지고 네.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네, 세상적으로 네. 집중을 하지 않나. 우리 어린이들을 뭐 조숙하다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네.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질문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질문은요, 언니의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제 큰언니가 2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 나이는 49살이고요.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지만 호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상은 손목 관절, 그리고 손가락 관절, 무릎과 골격 관절이 통증이 무척 심합니다. 어떤 때는 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다고 해요. 가끔 무리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약으로 통증을 버텨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대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초기 한 6주 정도? 네. 6주 정도 내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서 아, 대비를 하시면 크게 뭐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는데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6주를. 네.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절 질환에 대해서 쭉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네. 보시면 아마 초기에 이걸 어떻게 감지해내고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분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죠? 그러네요. 2년 정도 됐으니까요. 관절이잖아, 그죠? 관절. 네. 근데 류마티스는 저번 방송에서도 저기 잠깐 저 PD님하고 말씀 나눴듯이 좌우의 병, 네. 이제 관절이니까 좌우의 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체의 병, 상하의 병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방송 중에 그 전체의 병, 상하의 병 중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조금 잘 대비시켜야 될 질환으로는 네. 당뇨가 있겠죠, 그죠? 아. 당뇨가 있는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통, 네. 관절통이고 그 당뇨병 같은 경우는 신경통이라고 보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신경통. 물론 이제 둘이 그 혈액 속을 파고들어서 혈액 네. 속에서 이제 뭐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는 좀 유사한데 그래도 당뇨병은 약간 신경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 저기 통풍을 이제 했었죠, 그죠? 네. 통풍을 했었는데 통풍하고 이 저기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비교해 보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 네. 질문한 분은 이제 마침 여자분이시잖아. 그러네요. 여자분이시고 그 통풍 같은 경우는 남자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감지할 수 있는 곳이 엄지 발가락, 네. 마디 그쪽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관절염,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그 손가락 마디에서 되게 처음에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네. 대개는 손가락 그 마디를 침범하는 그 관절염을 또 다른 질병을 또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손가락 마디요. 네네. 퇴행성 관절염. 그렇죠. 네, 그 정형외과 그렇죠. 같은 데 가서 검사하면 그죠? 네. 그 퇴행성 관절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렇죠.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노화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경우는 그 손가락 마디 중에서도 가운데 마디 요 처음에 네. 가운데 마디에서 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는 끝마디에서 시작합니다. 끝마디, 손가락 끝마디에서 시작하고.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딱딱 찝어서 아플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조금 계속 하다 보면 네. 그렇겠구나 아마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비교해 보면 네. 갑작스러운 거죠. 갑작스러운 거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거고. 네. 그 속도를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갑작스럽게 그래서 약간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과속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자연스럽게 원래 그 삶의 그 관절의 삶의 그 평균 속도 네. 평속으로 가는 것뿐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류마티스 네. 관절염은 약간 동물성에 가깝고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은 식물성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식물이라는 것은 한 곳에 이렇게 대개는 뿌리를 내리고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도 그 우리 그 수명, 삶, 관절, 마디 이런 거에 어떤 정해진 순서를 간다는 것이고 따라가는 거고. 네. 그렇죠.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동물성 이걸 볼 때는 변한다는 거죠. 어디로 움직이고. 튈지 모르는. 네. 그렇죠. 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이게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요거를 이제 딴 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전에 저 석굴암 말씀드릴 때 네. 우리나라는 자연정원에 좀
맞는 그런 정서가 있고 그 일본은 뭐 인공정원에 맞는 네. 정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어디에 가까울까요? 인공 정원에. 인공정원에. 네. 그렇죠. 인공정원. 인공정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그 부여받은 자연이나 네. 우리 그 삶의 터전에 뭔가 그 우리만의 천국, 그죠? 우리만의 낙원을 그 만들 수 있다는 네. 인간들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인데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그 달 착륙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인도에서 달 착륙해서 이제 로봇으로 뭐 그거를 채취하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결국 인공지능이잖아, 그죠? 네. 기계에다가 지능을 입힌 것뿐인데, 그것도 일종의 인공 정원이겠죠, 그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어떻게 네. 치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막막하죠. 발병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초기 그러니까 한 6주 뭐 한 2, 3개월 네. 2, 3개월 내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은 아. 요거는 조금 다른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그 갑상선 그 항진증 기능이 이제 증대돼서 그 심장도 뭐 빠르게 뛰고 뭐 불안하고 뭐 열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뭐 이런 분이 이제 찾아왔었는데요. 네. 그분이 그 약을 드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고 이거는 초기니까 네. 어쨌든 초기니까 뭐 증상은 뭐 거의 뭐 중기 말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단 받은 거는 거의 초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저기 회복 가능합니다. 네. 회복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치료를 하는 중인데 근데 진짜 뭐 며칠 만에 증상이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 정신신경과를 가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재상담을 하게 됐는데 네. 약을 먹어야 된다. 네. 왜 약을 중단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분이 또 불안해져서 오셨더라고요. 또 불안해지고 증상이 다시 원위치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증상 자체에 그 심각성도 있지만 네.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그 보고 듣는 걸로 인해서 그 증상이 배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불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공의 꽃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있지도 않는 꽃인데 네. 우리가 이제 눈을 잘못 비비다 보면은 네. 허공에 이제 신기루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그 심각한 질병들 우리가 평소에 알 때 심각한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받은 병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그거를 이제 진단 받았을 때 초기에 많이 놀라잖아요. 그죠? 그렇죠. 놀라니까 그 병 자체보다 그 놀라서 생기는 증상이 네. 더 배가 간다는 거죠. 일종의 그것도 환상이란 얘기죠. 네. 그 갑상선 그 병을 앓고 한편으로 이제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증상을 보이는 그분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배가 되는 거다. 그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지금 연세가 이제 49세인데 증상들이 이제 거의 뭐 고정적인 것처럼 증상이 이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당장에 뭐 진통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하시되 이 병의 그 뿌리에 대한 아니면 그거를 이제 출현시킨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서 일단 접근을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 치료를 영어로
트리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트리트. 다루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맞습니다. 그 다루다는 바로 그건데 네. 뭐냐면 원이치로 돌려놓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비만 치료하는 분들, 비만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특별한 비만약이나 네. 뭐 이런 건 없다. 음, 그러면 다들 뭐지 그렇게 보죠. 실망하는 눈으로. 네. 다만 나는 저거를 알고 있다. 뭐냐? 이 사람이 당신이 현재 살이 찌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근데 이거를 살이 안 찌는 쪽으로 돌려놓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당신 자체가 혼자서도 얼마인지 충분히 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 환경에 처한 분들도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유지되고 그쪽으로 악화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네. 돌리는 방법 잠시 후에 전할 말씀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단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김민강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단실로 건강 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질병에 있어서 이렇게 원상복귀, 원래 좀 건강했던 그런 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트리트먼트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도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방송 중에 네. 이제 뭐 예방 측면 이런 걸 좀 강조했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의사분들이나 네. 그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좀 약간 좀 과한 발언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경계를 허무는 게 사실은 이 방송의 어떤 하나의 뭐 의도라면 의도라고 할 수 있고 목적이라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분도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만성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약간은 포기했을 그렇죠. 수도 있는. 네. 또 의사분들도 그 치료법에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면은 뭐 계속 약을 드시라거나 네. 달고 살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갑상선 환자분한테 그 정신과 그 의사분이 그런 하신 말씀을 듣고 그 환자분이 다시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원위치가 되었듯이. 네. 근데 그런 경계를 잘 허무는 방법을 또 연구하는 게 또 우리 의사들의 또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이 있고 이제 만성이 있고 마찬가지 이제 무증상기가 있었겠죠, 그죠? 네.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네. 바이러스 질환 중에는 그 대상포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방송 중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 침술만 써도 가라앉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물론 뭐 아주 극심한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게 있겠죠. 네. 근데 침술법에 이제 예전 한의학책 같은데 이제 보면은 침술법에 뭐가 있냐면 그 병이 시작했을 때 너무 극성스러우면 네. 침을 놓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발현이 커져 있으면은 그렇죠. 네. 너무 극성스러운. 그 네. 시기가 얘가 살짝 방심할 때 네. 그때 침을 놔라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가라앉을 때. 예. 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병이 물러갈 때 침을 놓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쫓아가지 마라. 잘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데 괜히 또 긁어부스럼. 아마 이게 이제 그 전쟁 같은 거 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침술은 그 전번에도 이제 질문하셨지만은 우리 그 경락이나 이런 게 뭐 저는 이제 뭐 전자기장 뭐 이렇게 뭐 그냥 대충 비교를 해드렸지만 침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경락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인체의 높이로 볼 때 아니면 깊이로 볼 때 침술은 전쟁으로 표현하면 저는 공중전이라고 봅니다. 공중전, 공군, 공중전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제 공중전에서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가 있는데, 균 중에, 그 다음 박테리아가 있는데, 박테리아는 주로 이제 뭐, 우리의 이 형체, 그죠? 이미 형체를 타고 들어온 거죠.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혈액 속에 이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은데, 해서 이거는 거의 뭐, 지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탄전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때는 침술이 제가 볼 때는 침술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쉬운 예로 여러분이 만약에 뭐 등에 뭐 종기가 난다거나 뭐 당뇨로 인해서 뭐 발가락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다 했을 때 침을 놓는다? 그거는 늦은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약을 써야 되겠죠. 약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말고 균이 또 이제 곰팡이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곰팡이균이 있는데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곰팡이균은 기생하는 거잖아, 그죠? 기생하는 건데 이게 속도로 얘기하면은 곰팡이균은 굉장히 느립니다, 사실은. 느리고 물을 이용하고, 그죠? 물을 이용하고. 근데 이제 그 곰팡이균 말씀드릴 때 곰팡이균도 저희 그냥 기생충이죠. 기생충은 그 우리 그 뇌에 그 그릇된 정보를 보낸다고요. 그렇죠. 내가 너의 일부다. 그렇죠. 근데 암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암도 그런 효소를 분비해서 우리 그 정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대신 이제 곰팡이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늦고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과속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퍼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표현하면은 이 곰팡이균이나 그 암은 무슨 전쟁일까요? 곰팡이균이나 암이요. 아까 바이러스는 공중전, 박테리아는 그 세균이죠. 박테리아는 이제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데 박테리아는 지상전. 그 곰팡이균이나 그 암세포와의 그런 거는 어떤 전쟁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컴퓨터, 컴퓨터로 되는 정보전. 그렇죠. 정보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일종의 정보전입니다, 사실은. 왜 정보전이냐면 그 류마티스 인자는 들어보셨죠?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류마티스 이제 들어보셨을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내 몸의 일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 이 말하자면 내 몸에 이제 그 류마티스 군대가 있는데 네, 얘네들이 그 관절에 있는 활막을 네,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럼 이거는 그릇된 정보잖아, 그죠? 그렇죠. 그 얘네들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하는 정보전에 있어서 암세포와의 그 정보전환과 비교하면은 아주 하수인 거예요. 네, 암세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내가 너와 같아. 네, 너와 같으니까 나한테 자리를 주고 내가 잘할 수 있게 모든 그 영양분이나 기운이나 이런 걸 나한테 좀 줘. 공급해달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정보를 주는 거죠. 플러스 정보. 네, 그죠? 근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무지한 정보를 받는 거죠. 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그 구조물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왜 그런 인식이 생겼을까? 잘못된 정보를 주기 시작하는 그쵸. 그런 첫 발걸음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걸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접근은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경락이나 그다음에 네. 혈액 순환이나 그다음에 마지막 정보, 어떻게 보면 정보라는 건 이제 우리의 의식이죠, 의식.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그릇된 정보가 얕게는 그 피부, 경락 네, 이쪽에 있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강도가 쓸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장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얕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타액선, 우리 침선 있죠, 침선. 네, 침선이나 눈물샘, 여기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네. 내가 공격하는 걸 못 봐서. 그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네. 눈이나 입이 이제 건조해지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물기가 나오는 데를 네, 공격을 하고 얘네들을 뜨겁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우리 저기 해수면 뜨거워지고 해수면이 막 늘어나잖아, 그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또 뭐 무슨 병이다 그래갖고 뭐 서양의 어떤 그 의사인가 누구 그 이름을 붙여서 뭐 무슨 병이다 그랬는데 그냥 네, 그렇게 줄이고요. 네, 또 이제 피부나 이제 아니면 저기 그 장기 바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오는 건데 네, 이 허리뼈, 굳어지는 거죠. 허리뼈하고 우리 네. 엉덩뼈 네, 그 사이에 그쪽 관절부터 시작해갖고 주로 이제 관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관절이라는 거는 관절의 관절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주로 공격한다는 얘기겠죠. 여기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물기가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겠죠. 뻣뻣해지고. 네. 그래서 강직성이라 하겠죠.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양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